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버 범죄 엠번방 사건. 주범들은 잡혔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다크웹, 암호화폐, 해킹, 피싱을 이용한 개인정보 악용 사례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사이버 지옥, 엠번방을 무너뜨려라를 통해 엠번방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고 무슨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억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한겨레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사성이 크지 않았지만 이후 방송사들이 추가적으로 엠번방 관련 취재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엠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유통에서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서 미성년 성착취물은 중범죄에 해당되지만 인터넷과 영상 장비, 촬영, 편집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음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크웹과 암호화폐,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신저가 점차 시장을 넓혀가면서 사용자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육군대위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령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엠번방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을 거래하였습니다. 그들은 잔악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자신들을 취재하던 한겨레, KBS, JTBC에게 방송을 하면 피해자들을 해당 건물에 투신시킬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NS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낸 사용자에게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다 라며 피싱 링크를 보내고 피해자는 링크를 통해 가짜 SNS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탈취하게 되고 이후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신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협박하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며 조금씩 수위 높은 사진과 영상을 찍게 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고액의 입장료를 받고 유출하게 됩니다. 피싱 링크로 끝없이 피해자를 만들고 암호화 메신저로 수사를 피하던 엠번방 운영진들은 아이러니하게 보안 전문가들에게 본인들이 피해자를 만들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익명의 해킹그룹 레드팀은 통칭, 바깥이라 칭하던 문영욱에게 URL을 보내 IP 주소를 추적했고 이 정보를 토대로 검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후 2020년 경찰은 텔레그램 엠번방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약 200여 명의 가해자를 체포했고 주범인 각각 문영욱과 박사 조주빈을 각각 34년과 42년의 형벌로 감옥에 넣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사이버 지옥, 엠번방을 무너뜨려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결말이지만 어떻게 엠번방이 수백의 피해자를 협박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혔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엠번방은 진행 중입니다. 엠번방 사건 이후 엠번방을 사칭하거나 후계를 자청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우후죽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텔레그램에 멈추지 않고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등 다른 종단 간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2021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무려 27,58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범죄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잊지 않고 막아내야 합니다. 다음번에 피해자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지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상 B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